중국인이 불길한 건 옛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일컬어 떼놈들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나 흑사병 등이 중국에서 기원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러저러한 가설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온 데에는 비단길과 몽골 제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걸 전 세계는 알지만 중국만 모르죠. 중국인들의 이런 더러움이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인데요. 과거의 흑사병이나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움을 즐기며 집착하는 중국을 새롭게 개조할 방법이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다시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인종편견까지 초래되어 해외 우리 교포들이 중공과 같은 동양인으로 묶여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홍콩을 짓밟고 티벳과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을 보며 세계인이 혀를 차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과거 영국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크나큰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 심지어 난징에서는 수많은 중국인이 잔악한 일본에 의해 학살당하는 미증유의 경험도 했었는데요. 웃기게도 과거의 불행은 까망베르를 처먹어 까맣게 잊은 건지 지들이 당한 걸 똑같이 해대는 꼴이라니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들이면 과거를 되짚어 자신들이 당했던 아픔을 남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중공에게 그런 걸 바랄 순 없겠죠. 안타깝게도 이웃에 사는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중국은 쪽수만 믿고 세상이 자신들 주의를 돈다고 생각하는 중화사고에서 일말도 나서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4대 발병품에 코로나19가 추가되어 5대 발병품 소유 국가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같은 동양인으로 너무 부끄러워 차라리 납작의 가죽이라도 벗겨내고픈 심정입니다. 이런 중공이 또 다른 똥을 우주에서 써질러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중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1956년부터 옛소련의 로켓 기술로 시작되는데요. 1970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결행한 창정 1호 로켓에 실린 동풍홍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인공위성 발사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참으로 짜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공의 군사 굴기를 넉놓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중국의 우주 개발은 이런저런 부팀을 겪다 1993년에는 국가항천국 NRSC가 설립됩니다. 러시아로부터 우주인 훈련, 소유즈 캡슐, 루즈복 등 유인우주 비행 관련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2003년 선전 5호로 세계 세 번째로 유인우주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제적 양아치 국가 중공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물론 미국 입장은 중공스럽게 카피한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이 왠지 같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우주에서 똥 싼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우선 1996년 상어비성을 싣고 발사된 창정3B호가 인근 마을에 추락하여 큰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자국민을 떼죽음 당하게 했지만 역시 중국밖에 쉬쉬 넘어갔고요. 2011년에는 펜궁1호라는 소형 우주 정거장을 발사합니다. 2016년에는 펜궁 2호와 3호를 통합한 펜궁 2호까지 발사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우주 정거장 계획까지 아주 거침이 없는 중국인데요. 그런데 2018년 이놈의 태궁 1호가 남태평양에 떨어지며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중국은 애초에 추진 엔진을 이용해 펜궁 1호를 남극해에 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답게 2년 전 통신이 끊긴 뒤 우주선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데요. 중국이 세계인들을 가증스럽게 속이고 있을 때 이놈의 중국산 우주똥은 통째로 남태평양에 떨어집니다. 이러가 일어날 때마다 중공은 뻔뻔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펜궁 1호 추락 당시 중국 유인우주선 공정판공실은 소셜미디어 웨이신을 통해 이런 우주선은 공상과학 영화처럼 지구와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지구로 향하며 화려한 유성으로 변해 아름다운 별빛 하늘을 가로지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 중공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중국이 우주에 사질러 놓은 똥이 또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떨어지는 중국산 똥은 지난 4월 29일 중국 하이난성 원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우주정거장 부품을 싣고 올라간 창정5B호의 상단으로 무게 20톤에 길이 31m, 지름 5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놈의 창정5B호는 상단부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지구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여러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인도양으로 떨어지며 날벼락은 피했습니다.
베이징에 떨어져 통곡해봐야 이건 아니구나 할 건데 운빨은 참 좋은 중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공은 뻔뻔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공 관영 매체인 황구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매체와 블로거들은 서방 국가가 지나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늘 하던 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창정 5B를 검색해도 추락 관련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중공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창정 5B가 통제를 벗어나 지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서구권의 과대 선전이라며 현재 상황은 당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참으로 뻔뻔하게 내뱉습니다. 자신을 우주 전문가라 소개한 심창 박사도 한구15와 인터뷰에서 로켓 잔해가 크지 않은 데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져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쉽게 소실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역시 뻔뻔함의 극을 달립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로켓은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 설계됐다며 대부분의 부품이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불에 타 사라질 것이며 지구에 해를 끼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는데요. 카이샤 소비보는 창청 5B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일부 서방 매체들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며 서방은 악의적으로 거짓 뉴스를 조작해 선동해왔고 이는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5월에도 창정 5B의 다른 로켓이 지구에 재진입한 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일부 잔해가 떨어져 건물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주개발 역량이 상당히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 자국의 기술 고도화와 자랑에 목매는 꼴을 보면 아무리 잘생겨도 성격이 파탄이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화성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붉은 행성 화성이 자신들과 맞다고 그렇게 열심인 걸까요? 아니면 화성에 중국인 전부를 이주시킬 계획이라면 환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중국 로켓에 대한 우려를 단지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에 발로라고 치부하는 중국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조금 늦었지만 우주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로켓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입니다. 이런저런 부침을 겪었고 2000년대 들어 나로호, 누리호 등의 성공과 좌절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식 중엔 75톤 엔진 4기를 묶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정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2020년 8월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도 제대로 된 우주 발사체 개발이 예상됩니다. 사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조약이 없었다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민국이 뒤질 리 없겠죠. 안타깝게도 박정희 시절 백곰 사업 이후 미국 정부와 맺은 미사일 사거리 조약에 묶여 기술 개발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린 이상 군사적이든 우주 개발이든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항우야로의 한국 우주기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국뽕의 맛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